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를 돕는 소비자 공익 네트워크. 정보통신의 발달로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의 다양한 정보를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는 만큼 소비자의 적극적인 행동이 중요한데요. 소비자 주권을 올바르게 확립하고 실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김연화 소비자 공익 네트워크 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제품의 품질이나 안전 정보를 알리는 일부터 국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정부의 소비자의 의견을 전달하는 일까지 소비자를 위해 다양한 일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소비자의 권리를 위해 노력하는 곳이죠. 김연화 소비자 공익 네트워크 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소비자 공익 네트워크가 네. 어떤 단체인지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1994년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단체로 등록이 되어갖고 소비자 주권 확립을 위해서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 또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이런 합리적 소비 생활을 위해서 소비자 역량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익 네트워크다 보니까 여러 이렇게 좀 지부가 있을 것 같아요. 한 몇 개 지부가 있고 또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광역시별로 12개 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을부터 시작해서 충남, 대전, 부산, 울산, 그다음에 광주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한 30만 이상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으면서 소비자들의 이러한 이슈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선점을 해서 소비자의 문제가 있는 것에 있어서는 정부의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도 목소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12개의 지부가 함께 활동하고 있다면 정말 다양한 소비자 문제들을 다루고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개선을 이끌어낸 사례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활동도 있습니다마는 특히 비교정보 사업이라는 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교정보 사업이라는 것은 바로 시장에서 소비자와 밀접된 이러한 생활용품 중에서 안전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이러한 상품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저희가 분석을 해서 소비자가 시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얻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이제 저희가 자부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특히 학생들 교복에 있어서 교복이 너무나 비싸고 저희가 원가 분석을 해봤더니 엄청나게 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소비자들이 시장에서 구입하는 비용이 너무 비싸서 이러한 그 비용 분석을 통해 갖고 정부의 정책 제안도 하고 정부하고 공청회를 통해서 시장의 이러한 가격을 낮추는 데 있어서 큰 공헌을 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축산물에 대한 특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축산물 등급제가 예를 들어서 쇠고기 같은 경우에는 5등급의 단계가 있으면 1, 2뿔, 1뿔, 1, 2, 3 등급에 따른 우열이 가려지기 때문에 차별화가 되는데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는 등급이 등판장에서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소비자들한테 이게 반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시장에 반영될 수 있는 등급 제도로 고쳐달라고 해서 정책 건의를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소비자들 정보 제공도 하고 생산자들을 불러서 이런 것에 대한 내용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회장님께서는 이제 소비자 문제를 거의 뭐 한 40년 이상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연구도 하시고 하시는데 현황 좀 어떨까요? 과거에는 이제 이러한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의 공급이 맞질 않았기 때문에 수요량은 많은데 공급이 불일치할 때는 결국은 기업과 시장의 힘이 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힘이 약한 소비자를 갖다 대변해주기 위해서 일종의 불량상품이라든가 피해 고발 이런 걸 통해서 사후 구제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줬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2007년도 이제 소비자 보호기본법이라는 것이 소비자 기본법으로 시행령이 바뀌어지고 이제 소비자들은 과거에는 보호만 하는 대상이었지만은 이제는 시장이 개방화됨으로 인해서 보호만 하는 대상에서 상당히 능동적이고 그다음에 자주적인 역량을 키우는 이런 사전 예방적인 운동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결국은 소비자들한테 사전 예방을 하려면은 많은 정보를 줘서 그런 정보를 알고 있는 똑똑한 소비자를 키우는 방법이 가장 이 시장에 있어서의
이러한 그 공정한 시장 경쟁 구도로 갈 수 있는 구도다 해서 그렇게 소비자 운동이 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소비자 공익 네트워크라는 단체가 활동한 지 30년이 다 돼갑니다. 과거와 비교를 해본다면 소비 환경이 정말 많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네. 요즘 소비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은 뭐라고 보시나요? 요즘에는 이제 정보의 매체가 굉장히 확대가 돼 있고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그런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소비자가 시장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이러한 구제책이 상당히 부족했지만은 이제는 그런 정보들이 너무 난무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소비자 문제가 생겼을 때는 1372로 전화를 하게 되면은 그런 피해 구제를 다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예방과 사후 구제에 대해서 전적으로 이런 소비자 단체가 함께 나서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는 소비자들이 상당히 옛날과는 다른 이런 많은 정보를 통해서 자기의 시장에서의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을 때 목소리를 높여서 결국은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자율적인 소비자가 돼가는 것이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축산물, 네, 뭐 네. 한우 값이다, 돼지고기 값이다, 이제 그런 게 이제 많이 관심인데, 그래서 우리 소비자 공익 네트워크에도 축산 바로 알리기 운동 뭐 이런 것도 하고 계시죠? 네, 이제 최근에 와서 소비자들이 이제 영양과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커지고 또 아울러서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이러한 축산물이 구제역이라든가 AI라든가 이런 그 질병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와서 문제점이 뭐냐면은 비건 식품이다 해서 식물성을 또 추구하는 소비자층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체 식품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대체 식품과 예를 들어서 우리의 동물성 단백질인 축산식품의 영양적 가치 이런 것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좀 알려주고 이제 최근에 와서 명칭에 있어서도 대체 식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고기가 안 들어갔는데 뭐 대체 육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소비자 단체가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순전히 고기가 들어가 있는 데 대해서 육을 붙이고 고기라는 말을 붙여야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이제 정부하고 많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소비자들에게 있어서 우려하는 부분, 대체 식품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첨가물이라든가 혹은 또 기타의 배양육 같은 경우에는 또 항생제 이런 것이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도 미리 알고 그런 거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이러한 정보를 주는 것도 소비자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몇 달 전에 삼겹살의 지방이 너무 많은데 높은 등급으로 팔려서 소비자들이 많은 불만을 표했는데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등급, 1, 2등급 이래갖고 3단계가 나오면은 그 3단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삼겹살에 있는 지방질이 어느 정도의 근내 지방이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 등이 표준화가 좀 돼서 시장에 통용이 될 때 소비자한테 혐오증이 느끼지 않을 정도로 해줘야 되는데 소비자들이 봤을 때는 지방만 잔뜩 끼어 있으니까 상당히 불쾌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1+ 등급, 1, 2등급이라는 이 3단계의 등급에 있어서 소비자가 시장에서 반영이 되는 등급으로 만들어달라는 거를 축평원에다 축산물 품질평가원에다가 이의를 제기해서 그것도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가공하는 예를 들어서 가공회사 측에서도 과다하게 지방질을 많이 넣어갖고 상당히 불쾌하게 느낄 정도의 기준은 가져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을 좀 가져달라는 것을 저희 소비자단체에서 또 부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소비자의 권리는 아무래도 정부나 또는 뭐 기업체가 보장해 주는 것도 있지만 소비자 스스로가 지키고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요새 소비자가 그런 쪽은 많이 앞서 나가고 있죠. 인터넷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 체계가 이제는 완전히 개방화돼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상당히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판단력도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 체리 휴머라는 말도 많이 하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달콤한 것만 얻으려고 하는 소비자가 아니라 이제는 소비자가 불편함을 감수해서라도 지구와 우리 후세대가 공존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에서부터 시작해서 환경을 지키는 친환경적인 소비 생활에 대해서도 선도적으로 선진 시민 의식을 좀 높여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또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이와 네.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우리도 지금 현재 에너지를 98%, 99% 뭐 이렇게 거의 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천연가스도 이제 단절이 되고 공급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이제 전기요금 가격을 좀 올림으로 인해서 소비자들도 상당히 당황해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일본보다도 에너지 가격이 한 반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도 일본이 2배를 더 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각국의 유럽이나 모든 나라에서 에너지는 상당히 안보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 우리도 이제는 그런 절실한 위기에 머물러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는 에너지 효율적 사용 모든 시민단체가 이렇게 캠페인 온도는 실내 온도는 1도씨 높이고 플러그는 뽑고 그다음에 쓰지 않는 전등은 끄자는 쪽으로 해서 캠페인도 벌이고 했습니다. 근데 저희도 전국에 릴레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아까 12개 지부 및 그다음에 각 서울시 지부 할 것 없이 각 지역의 상점이나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이런 중소업체 이런 데 다니면서 문이 열려져 있어 에어컨을 돌리는 데는 가서 지도도 하고 문을 닫도록 하고 또 소비자들한테도 그런 역할이 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이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까지도 참여하는 인원수가 한 거의 1,000명 정도로 들어올 정도로 상당히 많이 국민들이 참여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지금 방송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소비자 공익 네트워크 네. 우리가 에코 소비자가 되자는 요 캐치플레이스가 나와 있습니다. 딱 누르게 되면은 네. 바로 여기 회원 가입이 되면서 또 그 회원에 동참함과 동시에 또 뭐 커피를 그 쿠폰으로 준다든가 이제 국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이런 운동을 통해서 바로 우리 국민들의 선진 시민 의식이 길러지게 되면은 바로 이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낭비를 줄일 수 있는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시청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주시죠. 중요한 거는 이제 소비자가 권리의식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책임의식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지금 현재 환경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또 아울러서 이런 기후변화로 인해서 생기는 식량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한다면은 이제는 소비자도 생각하는 것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변화시켜서 행동이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이런 사회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스스로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녹색 제품을 갖다가 스스로 선택을 하고 구매를 하고 많이 사용함으로 인해서 이게 암암리에 국민들에게 번져지는 것은 상당히 큰 파급 효과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구상에 지속 가능한 지구를 지켜주고 또 이 위기를 갖다 살려내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이제는 함께 동참하는 이러한 소비 문화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권리와 함께 책임의식이 함께 따르는 사회가 되게 되면은 결국은 이 사회가 공존하는 상생하는 문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소비자 공익 네트워크가 소비자의 권리와 안전을 위해 많은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소비자 공익 네트워크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앞장서 주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